최경영의 최강 시사. 조응천의 좋은 정치. 네, 월간 조응천의 좋은 정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는 쇄신 주문하는 정치권의 미스터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오늘도 뜨거운 정치 현안들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이 진짜 미스터 쓴소리가 필요한 시기네요. 특히 민주당에게. 사실 뭐 직전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예. 뭐 책임지고 물러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뭐 이렇게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않죠. 이게 고정 코너기 때문에 예. 뭐 미리 약속된 거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데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하시고 열혈 지지자들이 좀 들어주시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핵심은 이재명 의원 당선자, 이재명 책임론 대 이재명 옹호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게 맞습니까? 이재명 책임론 대 이재명 옹호론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 글쎄 지금 뭐 옹호 책임 이렇게 예. 그게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친문 친명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나뉘어서 그래 어느 한쪽에 책임이 있고 어느 한쪽은 그 책임 없다라고 그렇게 국민들께서 보실까요? 다 책임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예,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책임론 얘기하는 친문 그들은 그러면 5년 집권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뭐 태권적으로 당 운영했고 결국 뭐 국민통합 염두에 두지 않고 예. 그렇게 운영해서 결국은 민심이 떠났지 않았습니까? 예. 오만과 독선, 무능, 내로남불. 그 뭐 완전 우리 당 아이콘이 돼버렸죠. 결국 대선 기간 내내 정권 교체론이 항상 우위를 점했잖아요. 예.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친문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친명들은 그 이유긴 하지만 어쨌든 뭐 캠페인 기간 동안에 실책이 많았죠. 예. 또 대선 패배 후에 비대위 인선한다든가 특히 대선 패배 후에 검수완박법 강행 그걸로 완전히 질려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차출하고 또 이재명 후보 자신이 개항으로 가고 또 김포공항 이전 공약 내걸고 뭐 이런 것 등등으로 실책 남발했죠. 예. 이건 또 지선 패배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거는 다 그 대부분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리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상당히 예. 많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예. 그리고 두 그룹 전부 다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해 가지고 중도층 이탈을 뭐 가속시켰다, 방관했다. 두 그룹 다. 네. 예. 그래서 뭐 그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쪽이 득세를 해가지고 뭐 당권을 잡아도 아 민주당이 쇄신했구나, 반성했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양쪽 다 남 탓할 게 아니고 그저 내 탓이다 라고 자책하고 반성할 때입니다. 남 탓할 게 아니고 내 탓이다 자책하고 반성해야 될 때다. 정치 윤리적으로 정의론 뭐 생각하면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정치공학적으로 현실의 민주당 정치 역학상 봤을 때는 뭐가 셉니까? 이재명 책임론이 셉니까? 이재명 옹호론이 셉니까? 그 힘의 구도, 순수하게 힘의 구도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당 정치는 강력한 대선 주자를 예. 중심으로 굴러가는 게 이때까지의 뭐 상례였죠. 예. 어쨌든 1600만 이상의 득표력을 보여줬던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 이란 존재 그 자체 1600만 표란 거 그 자체를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다른 대체 주자가 나오지 않는 한은 예. 그 이재명 의원의 존재가 있는 한은 예. 그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는 쪽이 더 세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민주당의 힘의 균형점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주당의 이 갈등을 혹시 분단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쪽도 있습니다. 분단 가려고 하면은 되게 강력한 대선 주자가 예. 탈당을 한다든가 창당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의 현역 의원들이 예. 공천받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공유했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내부의 헤게모니 다툼인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헤게모니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그룹 간의 처지가 도끼인 객긴이기 때문에 도끼인 객긴이다. 예, 예. 남 탓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예. 내 탓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 탓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수습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비대위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되고 전당대회 규칙, 룰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비대위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대위 구성은 사실 요 직전 비대위의 구성이 그 절차적으로 하자가 많았다고 당 내부에서 그때 출범 당시 굉장히 파열음이 있었죠. 절차적 하자. 예. 예. 그래서 저희 비대위 그만둘 때 의총과 당무위 그리고 중앙위 인준까지 거쳐가지고 비대위를 구성해라. 예. 라고 하여 못을 박았습니다. 당원 그런 절차를 다 밟아라. 그래서 지금 의총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디어가 나온 게 이제 초선 그룹, 재선 그룹, 삼선 그룹, 4선 이상 그룹 이렇게 선수별로 대표 선수를 하나씩 내 가지고 비대위원을 삼고 또 청년 여성 원외 이렇게 하나씩 하면 7명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비대위원장 하나 예. 또 당연직 비대위원이 지금 원내대표거든요.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뽑히는 겁니까? 비대위원 뽑히면 거기에서 호소를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영입을 할 수도 예, 있고. 예. 그건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원총회에서 경론을 벌일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재선 의원들 모여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의논을 할 겁니다. 그 비대위원장에게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보세요? 비대위원장이 단순히 전당대회 준비 전준위 네. 정도만 한다면 그건 안 되죠. 지금 사실 대선 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득표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600만 표 이상 지금 득표를 못했습니다. 낮은 투표를 감안하더라도 또 검수완박 이런 걸로 중도층 이탈이 좀 심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쇄신 반성 비전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예. 그래서 단순히 전당대회 잘 치러낸다 이거는 나중의 일입니다. 우선 반성 쇄신하고 대선 지선 패배의 원인 평가하고요. 예. 그래서 그 진단을 제대로 해야죠.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 아마 저항이 대단히 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개인에 대한 또 책임 추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것도 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또 한 거가 저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진압할 수 있는 정도 꾀뚝심도 있고 정말 이건 별로 맡고 싶은 자리가 아닐 겁니다.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누구가 되느냐. 지금 언론에 거명되는
분들은 문희상, 정세균, 유인태, 뭐 이광재, 우상호, 강금실 뭐 여러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느 분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뭐 되게 고사했다 뭐 그런 보도를 좀 봤어요. 예. 뭐 아마 비대위원장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정기 은퇴를 선언한 김영춘 장관 어떨까? 정계 은퇴를 선언하셨고, 예. 예. 당에 대해서 그립감도 있고, 586 출신이고, 예. 586인데 은퇴하는 586이죠. 예. 그러니까 586들에 대해서도 뭐 속되게 얘기해서 말빨도 있고, 네. 그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당대표 선출되기 전까지 2개월 정도 한정적인.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까지. 그렇죠. 전당대회 전까지. 네, 네. 그 전당대회는 8월에 하는 8월 거. 말에. 그건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조기 전대는 지금 물 건너갔습니다. 물 건너갔고. 예, 이미 예. 저번 의총 때 조기 전대로는 조금 나왔었는데 그건 뭐 지금 이 상태에서 타이타닉이 그건 제 비유입니다. 예. 타이타닉이 서서히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장 누구로 선출하느냐, 선장 뽑는 게 뭐가 중요하냐 제 생각입니다. 예. 빨리 구멍난 데를 찾아야지. 예. 구멍난 데가 어디라고 보세요? 곳곳이죠. 바쁘겠네. 예. 그 전당대회 룰 세팅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 이제 비대위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 전당대회 룰 세팅도. 전준희 그렇죠. 역할을 비대위가 할 겸할 것이냐 아니면 전준희를 따로둘 것이냐. 근데 뭐 전준희를 따로둘 수 있는데 결국은 비대위가 인준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 권리당원 비중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타산지석으로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 2016년도 총선 치고 누굽니까? 그 이정현 당대표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강성 당원들의 등을 지원을 얻고 그래서 손에 장지 진다 그러고 어쩌고 하다가 탄핵됐죠. 그랬네요. 대통령 탄핵됐죠. 예. 그리고 대선 때 홍준표 나왔다가 참패하고 그 홍준표가 막바로 대표가 돼가지고 나와서 저번 지방선거에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랬네요. 예. 그때도 강성당원, 뭐 태극기 부대 그랬죠. 예. 그러다가 2019년도에 황교안하고 또 오세훈하고 맞붙은 전당대회에서 황교안이 민심에서는 졌는데 당심에서 어마어마하게 이겨가지고 그렇네요. 예. 대표가 됐습니다. 야, 이게 완전히 기시감이 드네. 예. 데칼코마니 같은. 데칼코마니죠. 예.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패배를 했죠. 예.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저쪽 계열은 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 30입니다. 저희는 국민 여론 10에 뭐 권리당원이 됐건 대의원이 됐건 이게 90입니다. 훨씬 비율이 높죠. 예.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이걸 좀 어떻게 좀 바꾸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도 과잉 대표되고 목소리가 너무 커요. 거기다 너치 효과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 목소리가 지금도 크고 과잉 대표되고 있는데 더 크게 해라. 지금 그러면 다른 분들은 내가 목소리 내봐야 내가 의사 표현해봐야 아무 효용이 없구나. 정치적 효용감을 상실하고 이제 나서지 않죠. 그러면 기시감 말씀하셨는데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과거에 반복됐던 일들이 계속 비슷하게 벌어진다. 네.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뭐 성공방정식 당내 경선에 성공방정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소한 그 당내 경선의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되려면 혹은 뭐 한 자리라도 하려면 이 강성 당원들의 혹은 권리당원들의 눈에 들어와야 돼요. 예. 거기서 벗어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출마를 못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 국회의원 공천 받을 때 경선을 하잖아요. 그때도 미리 가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뭐 그런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로 나설까요? 개항으로 간 거 자체가 그걸 전제하고 나선 거겠죠. 그걸 전제하고 나선 것이다. 네. 그래서 당대표로 나설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으로 간고 한 1년 차기 대선 준비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지금 우리 당 상황이 이 정치적 썰물의 시기입니다. 네. 밀물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썰물의 시기에는 네. 웬만하면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1년 가지고 밀물이 올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1년 가지고 밀물이 올까? 예. 네, 지금 이렇게 남탓만 하다가 예. 아까 이재명 뭐 대표 나설까 예. 여쭤보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당이 야당일 때는 되게 투 트랙이 아니고 원 트랙 선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고 이 따로 뽑지 않고 한꺼번에 뽑았습니다. 예. 거기서 최다 득표한 최고위원을 대표로 했었죠. 예. 예, 그렇게 원트랙으로 했었어요. 예. 그게 사실상의 집단지도 체제죠. 그게 말하자면은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겁니다. 야당일 때. 그랬네요. 예. 예. 왜냐하면 여당일 때는 강력한 대통령이 있고 또 그만한 권한도 있고 권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일 땐 그게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원트랙으로 갔었어요. 이재명 의원이 대표로 나선다 하더라도 이제는 원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이 최고위원 집단 체제로 가서 그래야 반대쪽에서도 극렬한 저항 같은 거를 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응천의 좋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